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는 우리 레스토랑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한국의 작은 발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젊은 파티시에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이지만 그 실수는 미식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리옹까지, 보르도에서 마르세유까지 프랑스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유럽 전역으로 아시아의 미식가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그것도 미슐랭 셰프들이 경멸했던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이것은 파리의 어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 파티시에의 우연한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계 미식의 풍경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달콤한 한 잔의 커피가 세상의 미식을 바꾸는 순간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그 맛을 알게 된 것은 파리 요리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워 공부하던 날이었죠. 하윤이 건넨 갈색 봉지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늦은 밤 도서관에서 레시피를 외우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조용히 다가와 머그잔을 내밀었죠. 평소의 에스프레소와는 다른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도 이 낯선 향기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하는 내 물음에 하윤이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병기야. 하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깼죠. 힘들 때 마시면 힘이 난다니까. 한번 마셔봐. 낯선 향에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프랑스에서 3년 최고의 커피를 마시며 입맛이 까다로워진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달콤함과 쓴맛의 절묘한 조화. 부드러운 거품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고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몸을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이 커피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라고 했죠. 누구나 쉽게 즐기는 흔한 커피라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자판기에서도 뽑아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흔하다는 커피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였습니다. 시험 준비로 지친 날에도, 요리 실습에서 실수했을 때도 자꾸만 그 달콤한 맛이 떠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토닥여주는 것 같은 그 위로의 맛이 그리웠죠. 하윤이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게 작은 박스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믹스커피가 가득 든 상자였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씩 마셔. 내가 없어도 이게 널 위로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던 하윤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이제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주니어 셰프가 됐지만 아직도 그 상자를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껴가며 마시는 나만의 작은 행복이에요.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고급 원두가 있는데 왜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니? 하고 묻죠.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 한 잔에 담긴 특별한 위로를,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달콤한 힘을. 프랑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비밀이니까요. 오늘도 주방에서는 한바탕 혼이 났습니다. 소스가 조금 넘쳐서 플레이팅이 엉망이 됐거든요. 수셰프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던지다시피 했고 나는 그 순간 온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티끌 같은 실수로도 레스토랑의 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 그의 호통이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지막 서비스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건 역시 그 커피였죠. 캐비닛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믹스커피. 뜨거운 물을 부어 저으면서 하윤이가 처음 건네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가슴 한켠을 적셔주는 것 같았죠.
묘하게 마음이 진정되는 이 느낌. 비밀병기라는 표현이 더없이 어울리는 커피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생각난 하윤이한테 연락했어요. 하윤, 믹스커피가 얼마 남지 않았어. 프랑스에선 구할 수가 없는데 구할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하윤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가 한국 믹스커피를 찾다니 이거 참 재미있는 반전이지 않아? 라고요. 마침 다음 주에 하윤이 동생이 파리에 온다더군요. 동생 편으로 제 믹스커피 한 박스를 부탁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벌써부터 설레이고 힘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보물상자를 받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이 평범한 커피에 마음이 끌리는지,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오히려 더 절실해진 이유를,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서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작은 위안이 필요했나 봅니다.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작은 위로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이죠. 오늘도 이 한 잔과 함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완벽한 플레이팅을 위해, 더 맛있는 요리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룰 내 꿈을 위해서.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전해주는 작은 용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그날도 주방에서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 파리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의 입구에 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자켓에 구겨진 청바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는 VIP들만이 선택하는 코스를 예약했고 이미 500유로의 예약금까지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코바야시. 일본식 이름 아래로 적힌 정갈한 서명만이 그의 정체를 짐작케 할 뿐이었죠.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총지배인님부터 웨이터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를 좇았죠. 하지만 레스토랑의 규칙상 그를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의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의 식사 매너는 완벽했고 와인을 음미하는 모습은 전문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각 요리에 대한 그의 이해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그의 정체는 주방 전체를 긴장시켰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 디저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파티시에 마리의 절규가 주방을 울렸을 때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티라미수 크림의 핵심 재료인 에스프레소 파우더가 떨어진 것이었죠. 런치 서비스에서 예상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너무 바빴던 나머지 누구도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긴장된 주방에 수셰프 피에르의 냉소적인 제안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커피 파우더로 대체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저런 옷차림의 손님인데 차이를 알아차릴 것 같진 않은데. 그 말에 주방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셰프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10년간의 요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손님의 옷차림이 어떻든 우리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고. 완벽한 맛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미슐랭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됐든 제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한 뒤 주방이 침묵에 빠졌을 때 제 손은 이미 캐비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윤이가 준 마지막 믹스커피가 있었죠. 평소엔 감히 꺼내볼 생각도 못했던 그 비밀 무기를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고작 10분. 한 숟가락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주방에서 제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마스카포네 치즈의 부드러운 질감, 믹스커피의 절묘한 단맛과 쓴맛의 균형, 여기에 생크림의 농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진정시키며 크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초콜릿 가루를 올리는 순간 그 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평소의 티라미수와는 분명 다른 하지만 묘하게 매혹적인 향이었죠. 마지막 장식을 올리는 순간까지도 이 도전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체품이 아닌 우리의 자존심을 건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저트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매트한 다크 초콜릿 가루 위로 부드럽게 쌓아 올린 크림 레이어, 그 위로 살포시 내린 금박가루가 파리의 달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이 VIP룸을 은은하게 채웠죠. 숟가락이 크림을 가르는 순간 그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첫 입을 드시고는 한동안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손님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의 작은 집,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초등학생이던 아키라는 매일같이 어머니가 타주시던 믹스커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집 온 어머니는 늘 그 커피 한 잔에 꿈을 담아 들려주셨죠. 언젠가 넌 이 커피보다 더 좋은 걸 마실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아키라는 성장했습니다. 과자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마침내 일본 최대 제과 회사의 회장이 되기까지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저트를 맛보고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 그 어떤 달콤함도 어머니의 믹스커피만 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그 맛의 기억을 찾았지만 완벽함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소박한 사랑을 발견할 순 없었죠. 그날 밤 우리의 달빛 티라미수는 단순한 디저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고급 마스카포네 치즈의 부드러움과 믹스커피의 소박한 달콤함이 만나 잊혀진 추억을 되살려낸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일본의 모든 신문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바야시 제과의 회장이 파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법 같은 디저트를 맛봤다는 기사였죠. 일본 최대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완벽함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저는 파리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티라미수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레스토랑은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이 특별한 디저트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파리로 모여들었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의 달빛 티라미수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클래식한 디저트에 소박한 진심을 더해 완성한 혁신적인 창조물이라고요. 프랑스의 유명 음식 평론가들은 이를 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평했습니다. 코바야시 회장은 레시피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믿기 힘든 금액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제 매일 저녁 우리 레스토랑에선 작은 마법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플레이팅에 티라미수 위로 달빛처럼 내리는 초콜릿 가루,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믹스커피의 향. 손님들은 이 디저트를 드시며 각자의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주방 한켠의 캐비닛에는 여전히 하윤이가 보내준 믹스커피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끔 엠마니엘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위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법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작은 비밀을 지켜갑니다. 프랑스와 한국, 일본을 잇는 달콤한 추억의 다리를, 완벽함과 소박함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맛의 전설을. 파리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빛 티라미수의 성공은 제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으니까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을 벗어나 제 이름을 건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엠마뉘엘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코바야시 회장님의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겁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의 작은 공간을 찾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정겨웠죠. 가게 이름은 클레어드 린. 달빛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이지만 어쩐지 한국의 정서가 담긴 것 같아 마음에 들었죠. 인테리어는 미니멀하게 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의 믹스커피를 즐기시던 코바야시 회장님을 떠올리며 작은 테이블을 놓았죠. 오픈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코바야시 회장님이었습니다. 이번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날처럼 소박했죠. 그분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맛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더군요.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 서울의 오래된 다방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맛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새로운 영감을 얻자는 거였습니다. 특히 대전 성심당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6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 사람들의 추억을 만들어 온 곳이라고 했죠. 튀김소보로, 부추빵, 판타롱 부추빵. 처음 듣는 이름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윤이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이드할게.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을 알아. 그동안 믹스커피만 보내주던 하윤이가 이제는 직접 한국의 맛을 안내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알게 된 건 한국의 디저트에는 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는 어려운 시절 서민들의 간식이었다가 이제는 대전의 자부심이 되었고, 오래된 다방의 믹스커피는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제 가게의 달빛 티라미수도 그런 이야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각자의 추억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를 떠올리고 어떤 분은 고향을 생각한다고 하시죠. 디저트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코바야시 회장님, 하윤이와 함께 2주 동안 전국의 유명한 디저트 가게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성심당에서는 하루 동안 주방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 여정이 끝나면 클레드 린에도 새로운 메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달빛 티라미수가 그랬듯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감성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윤이가 보내준 성심당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빵과 디저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 지역의 역사이자 사람들의 추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만드는 디저트도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코바야시 회장님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제 가게를 찾아오십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서 달빛 티라미수와 믹스커피를 드시며 어머니를 추억하시죠. 그리고 한국행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따뜻함을 찾는 거죠. 당신의 달빛 티라미수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한국에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의 비결, 변함없이 사랑받는 맛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 가게에도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윤이가 보내준 한국의 다방 사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디저트가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답니다. 믹스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